그렇다고 뭔가 상대방이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뭔가 헐리우드 액션이라던가 그냥 내가 안녕하십니까. 구도해 프로 노잼너 도장장 윤주랑입니다. 밀고 있는 컨셉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그 수신에 대한 얘기를 박병호 원장님과 나눠보았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수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좀 수신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시작해버리시네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본론만 그냥 얘기해서 무슨 얘기 하고 계셨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신에 대한 좀 오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짜고 친다? 걔가 기술을 받을 때 반응에 대해서요? 네, 제가 세계본부에 갔다 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실력이 늘었지만 그 중에 그 수신이 제일 비합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신을 잘하는 게 세계본부에서 특별히 수신을 배워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수신은 따로 수련을 하진 않죠. 그냥 각자 약간 단련한다는 느낌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세계본부에서 수신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는 그 3대 도주, 현 도주. 그냥 너 왜 이렇게 느리냐? 그 한마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움직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배들 움직임들. 제일 컸던 거는 수신을 못하니까 되게 괴로웠었어요. 그 당시에 수련 한 타임 들어갈 때 아무래도 초심자 클래스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일반 초심자였었으면 저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알려줬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세계본부 지도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 뭐 잘하는 유단자든 아니면 뭐 힘 좋은 사람들이든 와서 자기네들 역량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 느꼈죠. 아이키도에서 상대방이 배려하지 않고 그냥 던졌었을 때 그 사람이 100% 역량으로 던져졌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를 사실 그때 처음 느껴서 되게 당황했었죠. 그때. 좀 궁금한 게 그 전에 그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신을 하셨었어요? 일반 우리 저 초심자들 수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고바이시 도장하고 그 세계본부하고는 약간 도장의 그 수련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른. 확실히 틀리죠. 네. 세계본부의 경우는 너 받아내라였어요. 어떻게 기술을 나게가 펼치든 네. 어떻게 보면 수련을 위해 배려가 조금 없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느껴지기 쉽죠. 고바이시 도장에서 말하는 배려하고 세계본부 도장에서 배려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배려가 있기는 있는데 두 곳에서 보이는 배려가 서로가 달라요. 성격이 완전히. 고바이시 도장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말 그대로 정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키도 스타일의 배려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세계본부에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실력으로서 접근하는 거, 그게 오히려 배려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건 100%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세계본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도단장님이 일본 저거 수련을 다녀온 뒤에 제가 여기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본부 스타일의 그 수신이든 그 사바키나 뭐 모든 걸 좀 배운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희 한국 아이키도가 고바시 도장의 스타일을 여태껏 해왔지만 그거를 확실히 저는 모르죠. 그거를 보기는 봤으나 체득할 수 있진 않았죠. 느낌을 받아보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이게 올바른 수신이고 저게 올바르지 않은 수신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 네. 그럼 도전장님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매뉴얼이겠다 해서 한 거여서 뒤에 좀 알았죠. 이제 흔히 말하는 몸치 이제 일반 수련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 정제된 그 방향의 어떤 그 수신 몸동작이라는 게 있긴 있는 느낌이 그때 좀 들었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굴러가게끔 내둘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기술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건 다 오케이 역량이잖아요. 그런 거를 받아내서 바로바로 또 할 수 있는 수련 상호관계를 만드는 게 거기서 그래서 좀 느꼈죠. 이게 도전마다 또 확실히 틀리구나. 수신도 틀리고 그 스피드도 틀리고 또 사람들 간의 앙상블 관계도 확실히 틀리고 그게 그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아버님은 한국 합기도도 수련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완전 꼬마 때 중고등학교 때 잠깐 했었는데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는데 그때는 유도식 낙법이죠. 말 그대로 낙법. 예. 그래서 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그 수신이라는 개념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말 그대로 뭐 기술이 걸리거나 유도식은 그냥 땅바닥에 납작 붙어서 이제 몸을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는 식의
다음 단계가 없잖아요. 보면은 한 판에서 나온 그 이제 경기식 그 낙법 저거다 보니까는 찰바닥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식인데 아이키도는 이 찰바닥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 순간 바로 일어나잖아요. 다시 네, 요 순간 바로 일어나는 그거가 되게 힘들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되게 신기한 무술이다.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 이 수신이라는 게 여기에 독특한 움직임이 있는데 당하는 기술 이꼴 당하지 않는 기술 그 두 개가 다 섞인 거예요. 당하면서 당하지 않는. 당하고 있는데 당하지 않게 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게 보통 무술이 한쪽이 기술을 쓰면 한쪽이 그거를 보통은 막아내거나 뭐 어떻게 비켜내거나 흘리거나 뭐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았거나 뭐 쓰러졌거나 그랬을 때 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안에는 그 일단은 그 상처가 있어요. 일단 타격이 들어갔거나 뭔가가 데미지를 있잖아요. 받고. 네, 이 수신이라는 움직임이 데미지를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데미지를 분산해 준다 그러더라. 데미지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데미지를 받았다 일어나야지가 아니고 데미지 이런 보통은 데미지를 받고 일어나는 식이거든요. 근데 아이키도의 수신이라는 그 시스템이 딱 데미지 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상대한테는 이걸 제대로 받아낸 상대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은 그 데미지라는 상대를 봤을 경우에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오히려 그 수신이 또 하나의 공격으로 또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자기가 뭐 별의별 어떤 좋은 타이밍이든 어떤 수를 써서 상대를 어떻게 제압을 했는데 그게 제압이 사실은 잘 안 된 상태의 상대를 보게 되면은 그 뒤에는 좀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게 어떤 무술이든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아이키도가 수신이라는 체계가 KO를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모면을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라는 거를 데미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데미지니까. 우깨를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깨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낙에도 계속 일정 수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거든요. 뭐 특정 기술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 움직임의 그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던져지는 쪽 그냥 받는 쪽이야. 이거는 던져지는 쪽이야. 그래서 두 개가 달라. 약간 이 느낌보다는 이게 같이 하다 보면은 몸 움직임이 그 감각적인 부분이 우깨에서도 필요하고 낙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네.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신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초심자들한테. 낙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낙에는 절대적인 법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 기술을 그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걸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법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세계 60억 인구라면 60억 가지의 방법을 갖고 60억 인구에게 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60억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을 계속 우리가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기술을 갖고도 뭐 이렇게도 표현해보시고 저렇게도 표현해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뭐 어떠한 공격 방법이든 그거를 공통된 처리 방법 아니면 공통된 그 느낌, 감각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상대방을 신경 쓰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속을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법칙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칙을 갖고 어떻게 법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 법칙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신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련을 할 때 사람들의 법칙을 약간 알게 되는 제가 그 우깨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법칙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법칙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응 속도 연습이거든요. 우깨는 겨루기성 그 승부 규칙을 가진 모든 무술이 다 갖고 있잖아요. 보면 카운터라는 기술부터 해서 뭐 복싱에서 위빙해서 뭐 이렇게 피하고 그런 것도
눈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절대 안 예. 돼요. 그 사람들 가리고 해도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본치 오면 이렇게. 근데 그게 저희 우케미랑 거의 아주 싼 것 같아요. 다만 그쪽은 이제 스탠딩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발은 있는 상태에서라는 룰이 있는데 네. 그래서 허리랑 뭐 무릎 이렇게만 움직이는데 저희는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그걸 안전하게까지 받아가지고 예, 더 발전된 위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전신을 사용한 위빙. 네, 땅에서 내가 추락하는 지점까지 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인간이 그냥 두 발로 이렇게 있고 서 있으면은 바로 짚을 때 이제 뭐 그래서 손부터 짚는 게 미리 이걸 짚어야 좀 아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언제 그런 걸 또 해보겠어요. 수신의 장점에 대해서 아이키도 수신의 장점에 대해서 좀 짧게 네.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앞구르기 수신 그 이전에 앞구르기 뒷구르기부터 특히 초심자분들이 겁을 내세요. 왜냐면 한 거의 이제 성인분들은 150 이상이잖아요, 키가. 네.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150 이상의 자기 머리가 있으니까 이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릎부터 해서 이렇게 엉거주춤해서 이렇게 천천히 구르는데 도현장님 같이 수준이 오신 분들은 여기서 그 서서 눈 감고 앞으로 자빠져도 바로 구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겁이 없어져요. 그 자기 몸 놀리는 데 있어서 겁이 없어진다라는 게 있어서 혹시나 일상에서 뭐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뭐 어디 뭐 미끄러져서 자빠지거나 할 때 네. 잘못하면은 여기 이렇게 짚거나 그래서 이제 관절 부상이 있는데 네. 적어도 거기에 있어서는 순간 몸 반응으로 좀 살아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반응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에서도 얼마든지 뭐 넘어지거나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 경직돼서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게 겁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경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간. 근데 이 수신이 이제 이 땅과의 고저 여기에 대한 겁을 아예 없애는 훈련이다 보니까 네. 이완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충분히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적을 배우기 때문에 수신 자체만으로도 약간 셀프 디펜스가 될 수 있어요. 수신 자체만. 네. 물에 제가 빠진 것처럼 지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수신인 것 같아요. 약간 땅에서 헤엄치는 게 수신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상상했어요 이쪽에서. 네, 난 땅에서도 수영을 하는 느낌. 뭐 기본적인 수신이 있지만 정말 많잖아요. 수신. 그렇죠. 네. 그걸 쪼개서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가지수의 수신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거의 아이키도 수신을 제가 차용을 해서 저기 액션 배우들이나 저 스턴트 애들이 사용한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그 보면은 되게 많아요. 아이키도 쪽에서 그 고급 수신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 액션 영화 같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이키도만의 수신이라기보다 그냥 딱 봐도 물리적으로 아니 저렇게 해야 몸이 안 다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네. 물리적으로 정말 되게 잘 만들어진 각도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키도만의 뭔가 굴르기다라는 느낌은 점점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각도 안에서 네. 안전한 그 방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수신뿐만 아니고 아이키도는 기술 자체도 이것이 아이키도의 기술이다라기보다 점점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기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만 이 말이 나오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가라데도 수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케미라고 해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르는 거 말고 그냥 우케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무술에 다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예전에 잠깐 친구 덕에 극진 조금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특별히 보죠. 경기식 저거를 조금 배워서 그런지 다 몸으로 받아내는 것밖에. 후진 자체가 한 번 더 공격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진으로 받아내는 식으로 해서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신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 설명할 때 너무 많은 수신이라는 게. 수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되게 좀 광범위한 이게 그런 부분이 되게 수신을 그 사람이 공격 못하는 쪽으로 제가 몸을 굴릴 수도 있는 반면에 아예 거리를 완전히 멀리 할 수도 있게 할 수도 있고 바로 상대 밑으로 떨어져서 일어나서 바로 공격할 수도 있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그 무기술에서의 그 움직임을 보면 이해가 좀 돼요. 특히 반응 속도 같은 게 있어서는 특히 뭐 펜싱 같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올림픽 나온 거 보기만 해도
이 찌르는 거를 이 거의 외줄타기 선상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피하고 찌르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피하면서 한 찌르고. 번도 안 맞고. 예. 근데 그게 전쟁 저 가토리 인터뷰 할 때나 그때 보면은 그 반응 있죠. 네. 요걸 막아내고 바로 들어가는 반응. 네. 그게 저는 그거. 그 우케미로 그냥 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야지 살아남고 반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신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신을 오늘은 약간 이게 좀 굴르는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처세술도 수신이고 처세술도 우게임인 거. 그죠. 네, 우게임이고. 그 반응 속도 연습이라는 거는 눈치거든요. 네, 눈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 할 때 아이고 저 검은간 같은 저런 눈치 없는 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체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좀 쪼개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그냥 좀 쪼개서 네.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시죠. 왜냐면 지금 다이어트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 또 길어져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용우수인데 예, 그분이 요즘에 열심히 1일 영상을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장담은 안 합니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1일 1영상은 못 하겠는데 지금 뭐랄까 약간 지금 타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DSLR이나 그런 걸로 이제 영상미를 추구했었던 반면에 뭐 지금 그 영상미 있는 작품들은 줄여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영상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두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계속 핸드폰으로만 찍고 있어요. 좀 더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통한 아이키도, 올바른 아이키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영상들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좀 또 차츰차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나요? 갑자기 제가 다 끌려온 상황이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guys. 네, 감사합니다. 네.